안녕하세요. 리베라의 김범준 원장입니다. 음, 2021년 여름방학 설명회도 이렇게 녹화를 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1년에는 이렇게 녹화를 안 하고 실제로 뵙고 설명회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어서 사실 저도 아직 뭐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 뵙는 날이 오도록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 대학 입시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좁았던 해였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좀 잘 풀린 케이스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많이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SAT가 옵셔널로 되거나 혹은 블락이 되거나 하는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케이스를 예제로 삼기엔 굉장히 어려운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올해 결과들 가지고 예측을 해서 내년 결과나 혹은 내후년 결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SAT 시험이나 SAT2 시험 이런 것들을 못 보는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GPA에 대한 어떤 강조와 그리고 AP와 IB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SAT나 뭐 ACT나 이런 공인 시험들이 없는 친구들도 뭐 GPA가 좀 좋거나 혹은 IB나 AP 점수가 좀 좋은 친구들이 좀 대학에 가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준 친구들이 뭐 잘된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에이시안 친구들 중에서 외국인 친구들은 조금 많이 어려웠고요. 대신에 이제 뭐 외국인 포지션 중에서도 이제 아프리칸이라든지 뭐 사실 저는 이렇게 통계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통계를 이제 하루빨리 보여드릴 수 있는 날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올해가 아닌 내년 정도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포지션들이 조금은 더 많이 뽑혔던, 그러니까 아프리칸이나 혹은 이제 뭐 히스패닉 같은 그런 다인종들이 좀 많이 선발이 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때이고요. SAT2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SAT1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SAT2가 없어진 거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아니고 뭐 보는 사람들이 적어졌던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당연히 대학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의 플러스 요인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런 변별력을 갖지 못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2 자체가 이제 이번 6월로 마무리가 되면서 AP나 IB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케이스는 SAT나 뭐 AP 한 3, 40등 뒤에 있는 대학들, 뭐 한 32, 40위권 이후에 있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을 지원한 친구들은 SAT 점수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SAT 점수를 제외하고 AP나 IB를 갖고 싸워서 뭐 좀 잘 된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위권 이상 혹은 10위권 이상을 지원하는데 혹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SAT나 ACT를 안 가지고 치른 케이스 친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음, 그렇지. 근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카더라 통신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어쨌든 오늘은 여름방학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입시 설명은 아니라서 그쵸? 여름방학 설명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있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음, 어, 그 하나씩 볼게요. 보면 그러니까 SA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뭐 SAT2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중에 이제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통계를 내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혹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그 베이스에 맞춰서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관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레벨업 트랙이라는 것들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조금 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음, 이제 더더욱 이제 뭐 SAT의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AP 트랙이나 IB 트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보자 그래서 시작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강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쓰다 보니까 좋았던 부분은 최근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트렌드는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들 가지고 만들어 놓은 트렌드이긴 합니다. 최근 경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아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 계시는 뭐 원장님들이시나 뭐 이렇게 SAT 뭐 강사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분들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뭐 다른 학원 얘기는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혹은 뭐 저희 그 밑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렇게 공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다른 학원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렌드 같은 경우를 저희 강사들 모두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2017, 18, 19, 20 이렇게 오면서 물론 16년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16년 건 조금 배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7, 18, 19, 20 이렇게 온 것들 2017, 18, 19, 20 이렇게 온 것들이 조금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화들 같은 경우를 저희 시스템에서 한번 좀 발견해 보도록 하죠. 보면 요거는 이제 시스템 결과같이 나온 것들을 엑셀로 풀어갖고 제가 이제 받아봤던 자료들이긴 한데요. SAT1 리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SAT1 리딩에서도 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센트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뭐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문항수거든요. 이런 것도 다 문항수. 보시면 미러럴 컴프리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된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프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물론 이때도 좀 많이 나왔었지만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케빈 컨텍스트 이건 단어죠. 그렇죠? 단어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단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단어만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원 설명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단어에 대한 그 문항수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단어를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리딩을 할 때 이렇게 패시지를 읽어 나갈 때 잘못 이해를 하거나 혹은 시간 내에 못 맞히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단어에 대한 부족 때문에 아이들이 리딩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 레벨러 트랙에서는 아이들 단어 테스트도 다 레벨러 트랙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남아있는 단어 테스트들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치팅을 한다고 뭐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이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모두 같은 반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다른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치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뭐 당연히 없어질 텐데요. 음,
그걸 떠나서 이제 단어에 대한 부분, 이 친구가 단어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쌓여 있느냐. 그리고 단어에 뭐 이렇게 뭐 아이들마다 보면 단어가 부족합니다. 뭐 이건 단어가 부족한 건 뭐 한두 명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단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단어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높이면 좋겠다라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분석된 결과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보면 이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50문항, 51문항, 53문항, 53문항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많이 나오는 이 유형들이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쵸? 36문항 이렇게 뭐 많이 나온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리딩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 패세지 베이스에 대한 이 패시지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20%가 넘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12%, 20% 정도 나왔던 게 이제 1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16% 나오던 게 18%, 그리고 11% 나오던 게 이제 15%,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기출 문제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출 문제들을 풀린다고 하셨을 때도 사실상은 2017년도 때 것들보다는 18년, 19년, 20년, 그러니까 최근 것들을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적용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여름방학 때 SAT가 처음인 친구들이나 여름방학 때 SAT가 웬만큼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뭐 17년, 18년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입니다만,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여름방학이 끝나면 8월 28일 시험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19년, 20년에 몰려있는 시험들을 좀 많이 풀려보면 최근 경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면서 본인의 약한 부분까지도 조금 체크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다음을 볼게요. 그래요. 요게 아까 리딩 나와 있던 것들이라서 이렇게 2017, 18, 19, 20 저희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보케빈 컨텍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나오던 게 이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인퍼런스 같은 경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리딩 컴프레hen션, 리더럴 컴프레hen션 같은 경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패세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친구들이 뭐 리터처 패세지나 혹은 뭐 히스토리 패세지, 뭐 사이언스 패세지, 뭐 소셜 패세지 이런 것 중에서 잘하고 못하고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이 편독하는 습관들, 예를 들면 나는 사이언스가 좋아, 나는 뭐 소셜이 좋아, 이렇게 그 왜 편식하는 것처럼 편독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과적인 성향 친구와 문과적인 성향 친구가 이런 패세지를 접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SAT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눈여겨서 보시고, 아이들한테 있어서도 저희가 지도할 때 요렇게 요런 걸 베이스로 해서 갈 거긴 합니다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도 이걸 알고서 진행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그래머예요. 그렇죠? 라이팅 그래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것들, 여기서 가장 많은 차이들을 보여요. 리딩보다도 라이팅 같은 경우 많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단어 문제에 대한 것들은 뭐 물론 조금 나왔다가 이제 뭐 조금 더 많아졌다가 좀 덜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렇지만 지금 펑츄에이션 같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콤마 찍고 세미콜론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래머를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랬던 것들이 점점 가면서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보셔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딱 보이실 거예요. 대신에 많이 늘어난 게 이런 빅픽처 물어보는 문제. 말 그대로 무슨 문제예요? 리딩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그렇죠? 리딩적인 요소를 물어보는, 라이팅 그래머인데도 불구하고 패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예전에는 조금 덜 나왔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확실하게 보여지겠죠. 이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냐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리딩이랑 라이팅 레벨 테스트를 딱 해봐서 라이팅은 점수 안 나오고 리딩은 잘 나오면 이 친구는 라이팅은 빨리 올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경우 있어요. 혹은 리딩이랑 라이팅 점수가 같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레벨 테스트에서 300점 300점 이런 식으로 600점으로.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라이팅 그래머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정 선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일정 선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한 350점대 요 정도 때부터는 사실상 리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빅픽처 문제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센트럴 그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하고 그걸 해결하는 연습을 계속 많이 해봐야 이런 그 고득점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표로 나타내서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됐죠, 그렇죠? 단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냥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나온다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렇죠? 뭐 그래도 한두 번의 차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이런 펑츄에이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이제 빅픽처 같은 경우 보시면 예전에는 되게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는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도 많긴 한데요. 원래 디테일 퀘스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이제 그 문제 유형들이겠죠. 근데 디테일 퀘스천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빅픽처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라이팅도 점점 더 리딩 패세지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라이팅 400점 만점에 400을 받는 것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면 지금은 라이팅 400점 만점에 400점 맞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풀리고 그 문제들 좀 묶어서 풀리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학원을 선택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 데이터들 뭐 요거는 이제 학생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건 전체적인 데이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2017년, 18년, 19년, 20년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세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한 학생, 10명의 학생, 100명의 학생이 이 데이터 속에 들어간다고 치면 이런 테스트를 봤다고 치면 그 개별적인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여러 개를 놓고 이제 같이 평가를 해보면 평균적인 평가를 해보면 거기서 나오는 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학생의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파악을 해줬으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부분은 가장 큰 게 뭐예요? 너 이게 안 좋아, 너 이게 좋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보충 방식들, 그러니까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여건들 이런 것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이런 그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 유형들마다 문제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워크북은 저희가 그래도 이제 에디션 8까지 작용 그 진행되어 온 그러니까 1부터 8까지 있는 거라서 문제가 없어서 못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보다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 혹은 뭐 누가 봐도 사실 좀 그 조금은 더 좀 이 그 북포맷으로 잘 나와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했으면 저희 시스템에 넣어서 계속해서 이 친구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발견해내는 시스템을 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뭐 워크북을 갖고 있거나 테스트를 갖고 있거나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항상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발견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그 보충 교재들 혹은 보충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좀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모든 학생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누적된 데이터 좀 보여드릴 텐데 그건 이제 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저는 저희 학원의 관리에 대한 그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편의, 그리고 관리를 하는 관리 선생님들의 편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4시간을 들었으면 저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인께 되거나 혹은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들 자체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어떤 something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걸 집에 가서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친구라면 너무너무 좋고, 사실 그런 친구들은 이미 학원을 안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음. 이게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은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친구들 많이 안 나오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학원에서 뭐 요즘에는 이제 길게 안 해요. 예, 저희 학원 너무 길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신데, 사실 길게 하려고 했던 것도 집에 가서 공부를 덜 하시니까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서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TA들 같은 경우도 거의 10명 가까이 두는 편인데, 어떨 때 보면 막, 뭐, 아이들이 굉장히 좀 욕심을 부려서, 저 TA는 내 거야.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간혹 이제 좀 불편함이 일어나곤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저희 상담 선생님들이 조절을 해주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TA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그래서 TA들이 그 친구들을 가르칠 때 조금 더 그 저희 학원 시스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혹은 저희 학원 강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대부분은 저희 학원 출신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제가 대학까지 보냈던 친구들이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긴 하네요. 어쨌든 보시면 부족한 토픽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매일매일 보긴 하는데 이제 이따 뒤에서 스케줄링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보시면 리딩에서도 히스토리 패시지, 뭐 리터처 패시지, 사이언스 패시지, 소셜 패시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82% 나오 있는 사이언스 패시지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이언스 패시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사이언스 패시지가 맨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리서치 패시지부터 쭉쭉쭉쭉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맨 마지막에 있는 히스토리 패시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사이언스 패시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 배분을 못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딱 보여주고, 나 사이언스 패시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이거 약해. 그러니까 사이언스 패시지만 묶어져 있는 워크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너 사이언스 패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런 거니? 시간을 못 맞춰서 뒤에서 조금 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나온 거니? 아니면 정말 사이언스가 조금 더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너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 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뭐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족한 문제 유형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유형들이 있으니까 문제 유형이 뭐 이만큼이 나왔다, 이만큼이 나왔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들을 보고 얘기해 주면 좋겠죠. 라이팅 그래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머 같은 경우는 뭐 트랜지션은 좋은데 뭐 신텍스가 좀 약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문제 좀 묶어져 있는 거 좀 풀어봐. 그러면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냥 학원에서 오래 있는 게 너무 싫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본인이 못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 본인들이 그걸 좀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가긴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아이들이 본인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있다는 자체를 알아야 본인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이거, 자, 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뭐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다 이거. 너네도 다 이거. 이런 식이면 조금 나한테 대한 어떤 관심이 덜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 단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음, 보면 이건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이에요. 보시면 뭐 학생별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거 당연하고 뭐 학생에 대한 누적 데이터도 선생님이 가끔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학생이 오늘은 11개 틀렸는데 어제는 얼마 틀렸었지?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예요. 그렇죠? 잘하던 친구가 못해줬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 정도만 봐도 너 굉장히 잘해줬구나 못해줬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업을 몇 번 정도 들었는지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을 몇 번 들었거나 테스트를 몇 번 정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요걸 한번 ቅ딱 눌러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떤 문제 유형 틀렸는지 바로바로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1대 다 수업이잖아요. 10명을 수업하면 15명을 수업하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1, 2, 3, 4, 5, 6, 7에 나와 있는 친구들 거를 한 명씩 다 물어보면서 수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 다 이렇게 손들어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미 알고 수업을 하시는 거죠. 자, 1번의 답은 A예요. 그래서 A까지 했는데 6번 친구가 B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도 볼게요. 뒤에도 보시면 2번에 대한 부분이 D예요. 그럼 전부 다 맞췄죠, 그렇죠? 이 부분은 그 리뷰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렇죠? 빨리빨리 넘어가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이 있으면 어떤 거에 조금 더 시간을 쏟을 수 있냐면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좀 풀려보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워크북식으로 문제들을 퀘스천 뱅크식으로 문제 은행식으로 어 이런 챕터별로 묶어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풀리다 보면 이것들을 자주 틀리니까 이것들을 조금 더 풀려봐야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더 풀려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든 강사들은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SAT1 이거 시간 너무 빨리 갔는데 SAT1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 보시면은 이번에 대부분 다 SAT는 레벨 1, 2, 3, 4 다 전부 다 6시에 정도에 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9시에 와서 6시에 끝나는. 근데 이거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9시에 와서 6시에 가는 거 싫으신 분들은 9시에 와서 가고 싶은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려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 넘버 1 리딩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는 리딩 개념을 하고 라이팅 개념을 하는 반이에요. 왜냐하면 1반이 제일 낮은 반이라서 그쵸. 2반 같은 경우는 테스트 리뷰가 먼저 들어가죠. 문제 풀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2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테스트 보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날 리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쵸? 리딩. 그 다음날 라이팅 리뷰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라이팅 리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리뷰를 하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뭐예요? 개념 수업, 여기에서 개념 수업 하는 2시간 정도 하는 것들을 이 친구는 1시간 정도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 아까 보여드렸던 왜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팅 그래머에서도 요런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 예, 요 개념들이 어떻게 요 개념은 뭐고 이 개념은 뭐고 이렇게 개념들을 쭉쭉쭉 해서 정리를 해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것도 이 친구들은 그나마 문제풀이를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좀 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대신에 좀 빨리 나가겠죠, 진도가. 그 다음에 보시면 요반 아이들 같은 경우 좀 특징이 뭐냐면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2시부터 4시까지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는 매주 목요일만 리딩 라이팅 테스트 2시간짜리 보고요. 리딩 유형별로 밀착 관리를 하는데요. 요때는 뭐가 있냐면 저희 워크북 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패세지별로 나눠놓은 거. 히스토리 패세지, 뭐 사이언스 패세지, 뭐 이렇게 나눠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친구들은 이제 시간 내에 푸는 연습들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스피드 리딩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TA가 아예 그 반에 배정이 돼 있어서 시작하고 아이들 문제를 패시지별로 풀려요.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푸는데 몇 분 딱 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끝 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리뷰를 해보는 클래스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선 리딩 연습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그리고 그때 그 패세지에서 꼭 읽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연습을 시키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개념을 했으니까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 라이팅 그래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그래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라이팅 그래머 이날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 배웠던 거. 그거에 대한 문제 묶어져 있는 것들을 여기서 풀리면서 리뷰를 계속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테스트 리뷰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요렇게 저희가 이제 반 구성을 했고, 저희는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 테스트를 봅니다. 리딩 라이팅 매스까지 테스트를 보는데 그리고 2반, 3반, 4반은 올 때마다 테스트를 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1반은 여기 목요일 테스트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근데 이렇게 쌓이잖아요. 테스트 자체가. 그러면 점수가 좋아지면 이 다음 반으로 저희가 올려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예, 올려요. 저희도 계속 두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토요일 날까지 시험을 본 거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올리는데, 제가 대부분은 뭐 이거는 어머님들만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는 잘 얘기 안 하는데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예,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예, 물론 레벨 테스트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수업을 시켜봤더니 이 친구는 2반이 아니라 더 윗반이라든지, 혹은 이 친구는 윗반이 아니라 아랫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 이동이 이제 아래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잘 하지는 않아요. 예. 물론 아이들이 와서 본인이 내려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내려가게 하진 않아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디스커리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인커리지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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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달려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디스커리지 해주면 애들도 신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착착착 올려주는, 물론 점수가 안 되면 올릴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